안녕하십니까, 천하건입니다. 앞서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삼투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좀 더 정교한 기능, 신호물질로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맛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데, 맛을 본다고 하는 건 단맛, 짠맛, 신맛, 향을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맛 물질이, 쓴맛 물질이 뭐 닿아서 침투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결합만 합니다. 결합하면 뭐가 일어나죠? 칼륨은 나가고 나트륨 들어오고 칼슘 들어오고 이래서 전기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전기 스파이크가 전기되는 거지 그 물질이 가는 건 아니죠. 이건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맛 T1하고 3하고 만나서 2하고 3번하고 만나서 단맛이다. 1번하고 3번 만나서 감칠맛이다. 일어났더니 결국 나트륨 들어와야 돼. 칼슘 들어와야 돼. 쓴맛도 똑같은 GPCR 형태다. 아래 부분은 똑같다. 여기 걸려있는 수용체만 다르다. 심지어 코에 있는 후각도 똑같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없으면 실제로 몸이 고갈되면 어떠한 맛도 못 봐요. 향도 못 맡고. 물론 그동안 치명적이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꼭 그게 뭐 힘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감각기관도 멈추는 거죠. 그런데 나트륨만 그런 기능을 하냐 그러면 보통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빠져나가서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차 대산 물질로 IP3 이노시톨에다가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얘가 중간 2차 신호 전달 물질이고 결정적인 2차 신호 전달 물질은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신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고 칼륨은 나가야 되고 칼슘과 인이 작용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가지가 작동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TRP가 대표적으로 이온 채널로 필요하지만 TRP가 이온만 들어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통증, 그러니까 얘가 통로가 열리는 조건이 온도에 의해서 변형돼서 열릴 수도 있고 전압에 의해서 열릴 수도 있고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변형되면서 열릴 수도 있고 향신료에 의해서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온도 감각도 사실은 TRP, 이온 채널을 이용해서 감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온 채널이 없으면 뭐 매운맛이고 뜨거운 맛이 없는 거죠. 뇌에서 신경세포가 하고 있는 일은 나트륨이 들어가서 전압을, 물론 그때 동시에 칼륨이 빠져나오긴 하지만 조금 양이 작죠. 그래서 나트륨을 채널을 열어서 초당 몇억 개 속도로 뽑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퍼내는 일이 뇌에서 하는 일 에너지의 절반이다. 그때 뇌에서는 특이한 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를 찾을 때는 염소도 신호물질로 쓴다. 뇌에서는 동시에 흥분만 일어나서는 완전히 발작으로 가버리는 거고 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통로를 막는 여러 가지 2차적인 물질도 있고 또 가바를 이용해서 여기 염소 채널을 열어서 염소 마이너스 차지로 확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이용해서 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신호물질,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 뇌의 신호 전달 물질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글루탐산 대표적인 것도 가바도 있고 아세틸콜린, 근육에서는 아세틸콜린 엄청나게 많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온 나트륨 이거 자체도 신호 물질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파민, 뭐 쾌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천천히 작동하는 것도 있고 포만감, 만족감 천천히 오잖아요. 천천히 오는 신호물질에서. 그다음에 2차 대사 물질로 굉장히 중요한 게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요건 동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친수성인 신호물질, 소수성인 지방 쪽에 연결된 세포막에서 움직이면서 하겠죠. 요 같은 경우는 인이 3개 붙어 있는 거고 뭐 ATP 만든 게 있고 2차 전령이다. 근데 결국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수소이온이 신맛일 땐 수소이온이 들어오겠지만 대부분 전달받으면 나트륨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 2차적으로 칼슘이 안에 있는 게 열리거나 해가지고 대량으로 들어와서 이 세포에 바뀐다 그러면 유전자를 건드려 유전자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와서 바뀐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트륨, 칼슘에 의해서 신호가 완성이 됩니다.
가장 강력하면서 신호의 완성자와 같은, 나트륨은 조그마하니 급히 빼내고 꺼내고 하면서 그냥 아까 뇌의 신경전달 같은 걸, 신호전달 같은 걸 하기 위해 쓰는 거고, 구체적인 액션이 일어나야 할 신호전달 물질은 칼슘이 가장 파워풀해요. 파워풀해서 여기에 있는 내부적으로 있는 골기체에 있는 칼슘 같은 경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세포막이 지나치게 들어있으면 파괴가 되고 핵도 모든 단백질의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신호가 발생한다면은 이걸 정말 정교하게 악착같이 퍼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호의 완성자는 칼슘이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슘하면 뼈를 떠오르는데 이건 아마추어입니다. 실질적으로 뼈는 5만 가지 방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신호 물질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데 칼슘의 흡수量떨어지니까 뼈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쓰는 거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신호전을 완성하고 단백질의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붙잡고 놓고. 그게 중요하지 뼈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뼈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뼈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미네랄을, 옛날에 바닷물에 가면 사실 바다에 살았으니까 칼륨, 나트륨, 염소는 무제한으로 있었고, 그 다음 많이 필요한 게 칼슘하고 인인데, 그걸 딱 특히 인이 모자라 바다에 가면 인을 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녹여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호 물질일 뿐이고 작동은 단백질에 의한 거죠. 인슐린도 단백질, 펩타이드긴 하지만 인슐린이 닿으면 얘가 무슨 포도당을 펌핑하지 않고요. 포도당 펌핑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로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게. 근데 어떤 것은 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신호물질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오면 작동하는 거고, 뭐 헤모글로빈에 있는 것도 작동해요 무조건. 어떤 세포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비교하면 10에서 20%만 무조건 작동하는 거고, 80%는 반드시 인슐린이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켜줘야만이 작동하는 타입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호는 신호일 뿐이고 전기차만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그 기능이 수행하는 건 다 단백질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이용하는 방식이 외부에 신호물질이 오면, 뭐 맛이든 향이든 신호물질이 오면 그 자체에 의해서 칼슘이든 뭐든 거에 의해서 단백질 자체의 특징이 바뀌어가지고 기능이 수행되거나, 이건 빠른 반응인 거고, 좀 더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발현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단백질이 증가해서 이 세포의 특징이 바꿔지는 거죠. 결국 신호 자체는 미네랄이 내지만 작동은 단백질이 하는 거다. 꼭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주로 칼슘, 그다음에 나트륨 작동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인, 요 키나제가 다 인이 관계된 것들입니다. 키나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칼슘하고 인이 신호의 완성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